자, 우리가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우리가 소개한다면은 해롤드 벤자민의 The Saber-Tooth Curriculum, 어떤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은 우화 형태를 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그다음 이해하기도 아주 쉽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관점들을 어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의 그런 내러티브를 이렇게 한정으로 도식화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세주목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면밀히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대로 잡기, 불로 검치호랑이 몰아내기 이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을 이렇게 운영해서 별탈 없이 잘 살다가 빙하기가 딱 오는 바람에 삶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영양이 나타나고 검치호랑이가 또 대신 사라지고 대신 곰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회를 틈타서 부유한 어업주와 영양가 곰 사업주들이 등장하면서 부가 일부에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급진파 그룹들은 기존의 검찰의 교육과정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기를 위한 그물 만들기, 영양을 잡기 위한 덫 설치하기, 곰을 잡기 위한 함정 파기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원로파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이런 급진파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부가 일부에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미친 사람인 이 급진파가 사회 구조, 경제 체제 규칙을 좀 바꾸자. 그리고 그래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로파와 또 미친 사람이 이런 사회 구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원로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부족 통치자와 그리고 산업주들 그 다음에 기존의 이 그 보수 지지층들, 맨손으로 고기 잡던 사람들의 딸들, 박지한 말클럽 충성단, 검찰의 전문가들이 이 원로 보수파의 입장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형적 지성인이 미친 사람과 그리고 탐구적인 교사, 이 탐구적인 교사는 미친 사람의 의견에 처음에는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현명한 교사의 경고를 받은 후 너 그렇게 미친 사람의 의견에 동조했다가는 너 교사로서 너 학교에서 너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무는 게 좋겠어. 이렇게 경고를 받은 후에 이 탐구적인 교사는 어떤 자기 자신의 신념을 줬고 어떤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 내러티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이 세 명 혹은 또 세 그룹의 이 주인공들의 핵심적인 추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로입니다. 자, 자네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것이네. 교육이란 거센 물살 속에서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바위와 같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버텨내는 그 무엇이네. 교육이란 영원한 진리이며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은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자, 이에 반대해서 급진파 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 누가 그런 쓸모없는 활동에 흥미를 갖겠습니까? 더 이상 검치호랑이 교육 과정이 쓸모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몽둥이로 때려잡는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호랑이가 죽고 떠나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이 불로 호랑이를 몰아내야 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 체제의 모든 문제는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몇몇 영리한 사람들이 고안해낸 규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산업주들이 규칙을 채택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바꿉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에서 나온 이런 원로들과 그리고 급진파와 이 미친 사람들은 이 나름의 어떤 교육적인 관점들을 다 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로들의 보수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은 시대와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의미를 갖는 교육 과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흙탕물로 변해버렸지만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활동은 일반화된 민첩성을 기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은 없어졌지만 몽둥이로 말을 때려잡는 훈련은 일반화된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호랑이 역시 사라졌지만 불로 호랑이를 몰아내는 훈련은 고상한 용기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파인 진보적 관점은 교육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와 연동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과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런 능력을 배우는 것은 넌센스이며, 실제 물고기를 잡는데 소용될 수 있는 금을 짜는 능력이 더 절실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친 사람이 급진적 관점은 교육은 사회 구조의 변혁을 1차적으로 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습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의 보수적 관점은 어떤 전달 활동, 트랜스미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라는 어크로스라는 의미가 있고, 미션은 어떤 보낸다, 샌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자,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식들을 갖다 이렇게 보내주는 활동, 이 전달을 해주는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진보적 관점은 상호 교섭 활동, 트랜섹션,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뭐한다, 같이 행위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과 환경과 같이 이렇게 액션하는 것들, 이렇게 상호 교섭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혹은 개인과 또 개인, 쉽게 말하면 어떤 교사와 학생과 이런 상호작용.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트랜섹션은 개인과 환경,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사람들과 이렇게 교섭하는 것을 중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급진적 관점은 변형 활동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 트랜스라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어크로스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폼은 어떤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이쪽에 현재 이런 어떤 구조를 갖다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그런 구조, A라는 그런 상태에서 B라는 구조, B라는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 변형 활동 혹은 변형 활동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교육 과정의 관점들을 이렇게 한번 대집해 봤는데, 어떤 관점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런 각각의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과 한계들을 어떤 면밀히 파악하는 것들이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교육 과정의 보수적 관점, 진보적 관점, 급진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에게 이 보수와 그 진보, 그리고 뭐 자유나 민주의 이 개념들을 질문을 해보면은 그 학생들이 정확하게 잘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그 보수주의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반면에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국민이나 어떤 인민들의 어떤 주인의식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가치로 이렇게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민이란 단어는 보통 그 국가의 그 통제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반면에 인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요소나 어떤 구성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학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이 국민이라는 단어보다 인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 인민이라는 단어가 약간 그 뭐랄까 그 빨갱이 프레임이 좀 이렇게 그 씌워져 가지고, 사실 인민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렇게 그 사용하기가 좀 껄끄럽게 이렇게 많이 여기십니다. 사실 뭐 그런 단어가 아닌데, 이게 그 중국과 그 북한의 그 국가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어,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 나라 이름에 인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인민이 약간 그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혹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인민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국민이나 어떤 인민들의 어떤 주인의식, 이런 어떤 국민주권, 어떤 인민주권의 가치를 어떤 소중히 어떤 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보주의는 우리가 보통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아동이나 아동의 어떤 성장, 그리고 아동의 경험, 뭐 이런 것을 어떤 중시하는 그런 어떤 교육학에서 진보주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통 그 정치 사회학이나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 생활에서는 이 진보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기본적으로 돌봄과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어떤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민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유지나 존속을 위해서 어떤 사회 안정과 질서를 소중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어떤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든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든지 대중을 선동하거나 뭐 이간질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어떤 공동체의 그 안위를 위해서 어떤 그 급격한 어떤 급진적인 어떤 그런 변화보다는 어떤 점진적인 그런 어떤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어떤 옹호하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세련된 언어, 품위와 품격, 도덕과 종교, 그런 준법 정신을 상당히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하는 걸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상당히 어떻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유지나 공동체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어떤 국방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는 그죠? 어떤 그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의 그 변화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약간 완만한 변화, 완만하고 그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그 약간 온건한 어떤 그런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보수라는 개념과 약간 그 결이 조금 다른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수구입니다. 자, 수구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익 혹은 욕망, 그런 권력,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어떤 외세와 손잡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친일이나 친미가 좀 많죠.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어떤 그 행동하는 어떤 무리들, 집단들을 보통 우리가 수구라 그럽니다. 수구를 갖다가 지향하는 사람들, 어떤 수구주의자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뭐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정치 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약간 그 보수주의의 이념에 이렇게 가깝고, 지금 현재 그 보수당에 대표할 수 있는 그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그 보수주의 이념과 지금 살짝 약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보수주의 이념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약간 수구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어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보수 정치당은 조금 보수적인 이념과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그 외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발전과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당과 이런 어떤 진보적인 그런 당들이 사실은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그 함께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보수 당들은 보수적인 이념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약간 수구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주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그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억압이나 그런 어떤 종속 상태, 어떤 구속 상태의 해방을 갖다가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개성의 가치를 어떤 존중하고 어떤 자기 능력과 노력에 따라 대가를 얻고 그 대가를 어떤 누려야 한다는 어떤 능력주의 이념들을 어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어떤 기업, 어떤 자본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 약간 극단화되어서 이런 성자 독식 구조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폐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육이나 의료, 주거 이런 교통 영역 등 같은 이런 시장화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추진을 예전에 해왔었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뭐 말이 참 이렇게 단어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다, 그 직원들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양산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가치 이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사회로부터의 그런 간섭으로부터 좀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작고 강한 정부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그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온정주의를 반대합니다. 이 온정주의라는 것은 국가는 그 개인의 신체나 그 목숨과 관련해서 어떤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떤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온정주의의 어떤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법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매춘이나 어떤 성인물 규제,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 낙태, 마약, 뭐 장기매매, 이런 안락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허용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개인의 가치를 워낙 소중히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그 보수주의자와는 상당히 어떻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사실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은 만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도덕이나 종교 상당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어떤 매춘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덕법도 이렇게 반대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소득과 부의 재분배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행위들은 어떤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어떤 강압 행위이고 절도라고 이렇게 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내고 그리고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제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의 어떤 그 차이는 바로 개인의 가치냐,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시장 경제 가치를 어떤 공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주의는 도덕과 종교를 이렇게 아주 중시하고 있고, 반대로 이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어떤 도덕법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권위나 관습이나 이런 법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는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를 한번 볼까요? 자, 민주주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국민의 혹은 인민의 혹은 뭐 시민의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이 독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집단이 어떤 정치나 경제를 독점하는 현상을 갖다 보통 우리가 과도제 혹은 전제주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아주 중시하게 여기면서 이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이런 어떤 그 대다수의 국민이나 인민들은 이런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극단화되는 어떤 경우가 바로 이게 전체주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런 독재나 뭐 전체주의를 갖다가 엄격하게 배제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죠. 어떤 국민이나 인민들의 그 주인 의식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자치, 그리고 자율,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맺는 그런 관계들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코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코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자치 공동체의 삶을 그런 중시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원을 풀이해 보면은 어떤 그 선물, 이런 뮤니스 선물을 통해서 하나로 어떤 결합되는 그런 관계인데, 쉽게 말하면 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죠? 내가 타인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또 뭐한다? 또 대가를 받지 않고 또 선물을 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한다? 연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뭐한다? 어떤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생, 공존의 윤리가 이렇게 그 민주주의 이념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정치 민주화, 그런 경제 민주화, 그런 사회 민주화, 그리고 어떤 문화 민주화가 이렇게 그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 김누리 교수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나오는데, 뭐 내용이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그 단지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의 문제이다. 어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어떤 불의에 분노하고 어떤 부당한 권력에 그런 저항하는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주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진보주의는 어떤 돌봄과 그 책임의 그런 어떤 가치를 어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만다 그 돌본다. 이 돌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복지라는 개념과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만다 이런 복지 정책을 갖다 상당히 이렇게 약간 그 거부 반응과 그 축소하자는 어떤 그런 또 이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쪽 진보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돌봄의 어떤 그런 윤리에 근거해서 이런 복지 정책, 뭐 교육, 의료, 뭐 주거, 이런 공공 인프라에 대한 그런 복지를 상당히 이렇게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평등한 그런 권리를 갖다 이렇게 그 지원합니다. 이렇게 뭐 성적 지향, 인종, 그런 민족, 어떤 지역, 이런 다양한 어떤 부류에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양한 어떤 그 보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여성, 노인, 그런 난민, 그리고 다문화나 그 한부모 가족에 있는 자녀들, 뭐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 그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기업에 비하면은 어떤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자, 이런 어떤 그 직장을 잃은 그런 실업자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돌봄의 그런 어떤 윤리를 갖다가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보통 그 자유주의나 그 보수주의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 이렇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쪽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주의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경제 활동, 공공선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번영을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을 갖다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돌보는 것도 어떤 그 특정 사람들이나 그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그리고 환경, 이런 에너지도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는 약간 작고 강한 정부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지만, 이 진보주의에서는 만다 어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정부, 좀 효율적인 그런 어떤 정부를 갖다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관점은 돌봄과 책임의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화를 갖다 이렇게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평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김누리 교수 같은 경우는 평화가 이렇게 통일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냉전 체제를 극복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보주의는 이 그 보수주의와 이렇게 대비해 살펴보면은 약간 그 보수주의는 약간 실용적인 측면을 실용적인 좀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사회의 그런 완만한 변화, 그리고 약간 온건한 그런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펼치는 반면에 진보주의는 조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향들, 그리고 어떤 그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급진적인 그런 어떤 사회 변화나 개혁을 갖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보수주의자들은 약간 뭐랍니까? 그 세련된 언어나 품이나 품격을 중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약간 온건하고 이런 어떤 세련된 그런 주장들을 하는 반면에, 이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투쟁적이고 이렇게 과격한 주장들도 이렇게 일부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진보는 뭐한다? 이 돌봄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 윤리의 어떤 기본 어떤 바탕을 띠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 김누리 교수가 정의한 그 진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그 좌우 개념을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 자,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겪은 그런 고통과 억압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그 좌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이 진보와 조금 가까운 정당은 그 정의당 혹은 뭐 노동당이 이쪽 계통에 그 해당이 되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녹색당, 뭐 환경당, 뭐 평화당, 뭐 이런 어떤 당들이 어떤 그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보시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주의는 뭐한다? 이렇게 약간 결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죠? 결이 약간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서로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어떤 배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러한 어떤 그 내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편견이 많다. 이게 혐오 표현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이런 혐오 표현들이 많다.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런 차별 행위로 이렇게 구현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만다. 어떤 증오 범죄라든지 그런 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이 발생이 되고, 그죠? 이게 그죠?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 혹은 큰 어떤 집단 차원으로 이렇게 이게 그 전방이 좀 확대되는 경우는 많다. 이 집단 학살 같은, 그죠? 우리 그 독일에서 그 나치즘들이 많다. 홀로코스트, 그죠?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학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한 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차이나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원만하게 이게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파시즘이나 그런 나치즘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그런 군국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보수나 어떤 자유나 이런 민주나 그 진보의 개념이 이렇게 먼저 이 개념을 먼저 이렇게 익히시고, 이 각각의 이런 어떤 그 개념들 혹은 이런 각각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이념이나 이런 사상이 주의들이 어떤 약간 어떤 그 우리 삶에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각각의 그런 이념과 주의들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들의 어떤 삶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서 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